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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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은 연세 리엔 피부과의 이세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원장님은 저희 비욘디와 인연이 굉장히 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아마 홍해걸 박사님이 네네. 처음 비욘디를 만드시고 나서 네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뭐 메디텔 뭐 이런 식의 방송보다 칼럼 같은 거를 처음에 좀 쓰기 시작했고요. 홍해걸 박사님 비욘디 만드신 지 한 5년쯤 됐나요? 그 정도 된 네, 걸로 아마 알고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을 거예요. 아, 정말요? 네네네.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 사실 저보다 훨씬 오래된 그런 선배님이시지만 제가 오늘 원장님과 제대로 된 방송 진행을 처음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오늘 주제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저의 얼굴도 한번 진단을 살짝 부탁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너무 미인이셔서 뭐 진단할 게 있나요? 아, 아닙니다.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막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제대로 이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생님 뭘까요? 한번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수술을 하지 않고 안면 윤곽을 예쁘게 해주는 치료.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이제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기준이랄까? 혹은 그 의사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미인을 만들어주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 주로 눈, 코, 입이었어요. 이목구비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대세는 물론 이목구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이목구비보다 더 중요한 게 얼굴의 윤곽, 어떻게 보면 예쁜 얼굴선, 윤곽선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목구비가 우리 가끔 보면은 그 TV에 나오는 모델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사실 이목구비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력있고 멋있는 조화롭다. 그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윤곽이 얼마나 예쁜지, 윤곽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윤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에 따라서 얼굴도 훨씬 부드러워 보일 수 있고 인상도 좋아 보일 수 있고 사회생활을 잘하게 될 수가 있고요. 혹은 훨씬 나이가 좀 동안의 얼굴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거는 눈, 코, 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윤곽이 이뻐지는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런 윤곽을 이쁘게 만드는 네. 그런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수술 네. 없는 윤곽 치료에 네.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받아서 전달드릴 테니까 많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면 윤곽이 고민인 분들은 크게는 세 부류, 크게 한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세 개를 얘기해 보면 첫 번째, 제일 고민인 분들 얼굴이 큰 분이죠. 큰 바위 얼굴. 네. 큰 바위 얼굴. 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이 크신 분들이겠죠. 그분들 윤곽이 고민이실 테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준하 씨거든요. 예전에 정준하 씨가 그 무한도전에서 모델 한다고 하면서 맞아요.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네네. 그때 네,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몸에 근육을 얻고 녹아내린 얼굴을 얻었다. 맞아요. 이런 근데 얘기를 이런 고민 했었어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살이 많이 빠지신 분들도 윤곽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또 한 부류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원래 예쁘고 윤곽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서 윤곽이 망가진 이제 그런 분들이 있겠죠 또. 네. 네, 그렇게 세 부류가 있고요. 네. 마지막 한 부류는 이런 분들이죠. 타고나기를 조금 억세게 생긴 분들. 광대가 굉장히 크고 뭔가 이렇게 골격이 좀 남들보다 기골이 장대하다고 할까요? 얼굴에 기골이 장대한 굉장히 강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크게 네 부류의 분들이 네. 아마 얼굴에 윤곽이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윤곽이 좋아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이거 설명해 주시려고 이거 일러스트도 직접 준비를 해 오셨다고요. 네, 네. 네, 이거 너무 잘 괜찮게 그렸나요? 네, 아주 이해가 쏙쏙 되게 잘 네. 너무 그려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조금 살집이 있으면서 네. 얼굴이 큰 분이고요. 이분이 원래 이렇게 좀 골격이 크면서 좀 억세게 생기신 좀 분. 인상이 조금은 좀 강해 강한 보이실 보이는 수 분. 있는 분들. 네. 이분은 이렇게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볼이 좀 쏙 들어간 분들. 네. 네.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제 집사람이 미술을 전공한 제 아내가 그려줬습니다. 아, 미술을 네. 전공하셔서 직접 이렇게 네, 네. 그려주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예시가 되는 분들의 제가 치료하신 분들의 뭐 비포 애프터 사진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게 이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그분들의 또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렇게 일러스트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있는데 네. 진짜 볼살이 없어서 너무 고민이다 이렇게 네.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윤곽미인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얼굴형 진짜 고민이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비침습적인 시술이에요. 비침습적 시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칼을 대서 째고 꼬매고 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 뭔가 조금 간단하게 주사를 이용한다거나, 물론 이 비침습적 시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주사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실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주사가 아니라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들 중에 주사파와 비주사파가 있어요. 아, 그래 선생님은요? 네. 무슨 파실까요? 그 주사파 하면 뭐 예전에 막 무슨 이념 뭐 그런 식으로 네. 그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사를 놓는 주사파. 주사파. 그리고 네. 레이저 같은 걸 좋아하는 비주사파. 비주사파. 근데 저는 주사파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주사파입니다. 이게 뭐 북한하고는 관계없고요. 네. 저는 아닙니다. 주사파입니다. 네, 저는 주사파인데 저는 그 레이저를 이용하는 치료 시술은 어떤 노화를 더디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잡티를 치료한다거나 피부 결을 좋아지게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윤곽을 고치는 거는 어떤 모양을 바꿔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리프팅 레이저들 있죠. 울세라, 뭐 서마지, 슈링크? 이런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들, 뭐 더블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분들은 마치 이제 울세라, 서마지, 뭐 슈링크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판에 우리가 삼겹살을 얹잖아요. 칙 소리가 나서 확 오그라들죠, 네. 고기가. 그런 식으로 그 안쪽에 우리가 어느 특정 점에 열점을, 자극을 주면 그 부위를 중심으로 촥촥 오그라드는 거예요. 위축되는 건가요? 다시 말해서 피부가 탱탱 이거지, 아, 이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는 방향성을 아니군요.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닌데,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려면 그런 레이저 방법은 안 되거든요. 아, 좀 한계가 있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어떤 모양을 바꿔드려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 주사 치료를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있고요. 네네. 뭐 완전히 전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네. 네. 그래서 2014년에 미국 AAD가 이 미국 피부과학회인데요. 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그 비침습적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2배 이상, 253%가 엄청 증가를 증가했네요. 했대요. 그리고 오히려 수술 치료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 이유는, 자, 수술은 보면 이게 어떤 수술 장면이냐면 좀 징그러운 장면이긴 한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죠. 네. 안면 리프팅 하는 수술이 이렇게 뭐 살짝 째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큰 부분을 째서 그 안쪽의 피부를 다 박리를 해서 들어가요. 굉장히 깊이까지. 그래서 당겨서 남는 피부를 자르고 귀에다 붙여서 꼬매고 뭐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해요. 그렇군요. 사실 굉장히 큰 시술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수술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수술은 한번 수술을 해놓으면, 일단 수술이라는 걸 하면은 이 피부 안쪽에 유착이 일어나요. 그 유착된 피부를 다시 박리하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 근데 너무 이 수술을 별로 처지거나 별로 큰 문제가 없는 20대 중후반 혹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이런 수술을 하는 건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젊으신 분들이 네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수술을 해놔도 그 수술을 해서 당겨진 상태에서 결국은 또 늙거든요. 처질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정말로 50대, 60대, 70대 돼서 수술을 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수술을 하고 싶어도 이미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박리를 못 해요. 수술을 못 해요, 그때. 그러니까 한 번 유착이 된 상태는 수술을 다시 하기 힘들다. 힘들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수술은 조금 정말 나이가 들어서 변신이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하시는 게 그때 중요하다. 하시고, 너무 젊은 나이에 요즘에 가끔 보면은 20대 분들이 미니 거상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미니 거상술도 그렇게 수술 장면을 보면 그렇게 미니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꽤 박리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20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이 20대 분들을 뭐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거상술 수술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침습적인 수술,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네. 보톡스나 필러, 실,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건데, 너무나 이게 많이 들어본 얘기죠. 맞아요. 너무 뭐 많이 들어보고 너무나 흔히 많이들 예, 하고. 흔히들 많이 하는 건데, 이런 방법들이
우리가 어떤 간단한 주름 라인을 피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 이용하면 윤곽 수술을 한 거 못지않게 이렇게 윤곽을 좋아 보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그 시술을 하는 의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죠. 그분의 어떤 사람의 얼굴 해부학적인 구조, 이분의 얼굴을 봤을 때, 그래서 환자분하고 진료를 할 때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의 얼굴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 사람의 얼굴의 근육의 문제가 뭔지를 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진료를 하고 하는 과정이 뭐 단순히 저의 치료를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이분의 근육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분은 뭐 어떤 형태의 안 좋은 표정 습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얼굴의 해부학적 구조를 의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네. 나이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요. 우리 보통은 나이에 따라서 피부 처지는 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부가 처지는 거는 이 안쪽에 뼈도 변하고 근육도 변하고 지방도 변하고 이 안에서부터 변화가 다 일어나요. 그 변화의 최종 결과가 피부 처짐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네네. 다시 말해서 피부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쪽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어떤 얼굴의 표정을 2D로 그냥 단순히 어떤 선과 점, 면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입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윤곽이 입체적으로 예쁘게 보일지 그거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눈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절대 객관적이지 못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각 착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진짜 큰 부분이 있으면 그 큰 부분을 깎을 필요도 있지만 그렇게 깎지 않아도 그 큰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푹 꺼진 부분을 좀 올려서 좀 채우면 마치 큰 부분이 작아진 작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시각적인 착각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술하는 의사가 잘 이해를 하고 시술을 하면 충분히 수술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윤곽을 좀 물론 윤곽이 정말 우리 예전에 무슨 TV 프로 있었잖아요. 완전히 변신하는. 렛미인가요? 네, 맞아요. 맞죠? 예.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몇 분 나오셔가지고 네네. 완전히 대변신. 변신하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까지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건 힘든데 네. 어떤 그분의 골격 안에서 그분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윤곽을 예쁘게 만드는 정도는 뭐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되게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선생님. 그러면 공부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얼굴을 진단하고 근육 그렇죠. 움직이는 것도 관찰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그런 숙련된 그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끔 뭐 흔하진 않지만 가끔 보면은 이런 시술을 의사 진료 없이 의사를 만나지 않고 그냥 바로 시술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좀 이런 뭐 저가의 그런 네네. 병원에서 소위 말하는 상담실장을 만나서 상담실장님이 시술을 다 결정을 네네. 해주면 의사가 와서 그냥,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어떤 입체적인 윤곽을 고치거나 그런 건 불가능하죠. 의사가 그분의 진료 과정에서부터 보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봐야 네네. 시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네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강남 피부과에 그런데 많다고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사실 그 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술을 결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디자인이나 시술을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 친구가 뭘 했더니 좋다던데 저도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분의 얼굴에 맞지 않는 시술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사가 그냥 보지 않고 뭐 저 이거 하러 왔는데요. 그럼 그냥 그거를 시작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뭔가 전체적인 그런 정말 말씀해주신 디자인이나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예를 조금 보면은요, 우선 이렇게 얼굴이 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얼굴이 조금 작아져 보이게 만들까? 그 얼굴이 큰 윤곽을 어떻게 하면 줄이게 만들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얼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근육의 사이즈를 좀 줄여드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 네. 근육의 사이즈를 줄이는 것 중에 제일 우리가 흔히들 다 아시고 많이 해본 시술은 요쪽이죠. 보톡스인가요? 네. 사각턱 보톡스를 이용해서 이 강해져 있는 이쪽에 우리가 입에 이 어금니를 꽉 물면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어요. 이 마세터라고 하는 깨물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큰 깨물근 이 근육은 우리가 보톡스라는 약은 근육에 작용하는 약이에요. 가끔 어떤 부분들은
피부의 어떤 이 지방층의 처짐 같은 것도 보톡스로 해결이 되는 줄 아시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근육에만 작용해서 근육의 사이즈를 줄이는 약이거든요. 보톡스는. 그래서 이 사각턱의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아래턱의 사이즈를 많이 줄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원래부터 골격 자체가 크고 근육의 사이즈가 작은 분들은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뼈가 크신 분들은 그렇죠. 조금 한계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한계가 있는데 네. 굉장히 의외로 정말 딱 봤을 때 너무 사각이 심하고 골격이 너무 크겠는데 만져보면 뼈가 아니라 근육인 경우가 거의 70% 이상이에요. 아, 되게 높네요.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보톡스를 가지고 이 사각턱의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아래쪽의 윤곽을 줄여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 사이즈는 줄이는데 여기 사이즈 사실 우리가 대두라고 하는 네. 분들은 얼굴이 여기도 크지만 여기도 그렇죠. 크잖아요. 여기 사이즈 좀 고민이신 네. 분들 많죠. 헬멧이 안 들어간다. 모자가 나는 작다. 네 모자가 보통 쓰는 모자가 난 엑스트라 라지 써야 된다. 네.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분들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쪽에 측두근이라는 게 있어요. 측두근이요? 이건 네. 처음 들어봤어요. 측두근이라고 해서 이 머리 옆에 있는 근육인데요. 한번 저 PD님도 이를 꽉 물어보세요. 여기가 튀어나와요. 그렇죠. 여기 튀어나오는 그렇죠? 것처럼. 마치 네, 여기가 네. 튀어나오는 것처럼 튀어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PD님은 워낙에 골격이 조금 작은 분이고 날씬하고 그래서 이 근육이 아직 그렇게 많이 크진 않은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좀 나이가 들면서 발달하는 근육이기도 그렇죠. 한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작 작용, 씹는 작용을 통해서 혹은 이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30대, 40대가 되면서 세상에 고민이 더 많아지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잘 때 이를 꽉 악물고 자게 돼요. 네. 세상에. 그래서 사각턱도 커지고 여기도 커지고. 아, 슬프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커지면서 굉장히 얼굴도 커지지만 여기 근육이 커지면 편두통도 생겨요, 이쪽에. 아, 그래요? 근육에 의한 편두통도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보톡스를 정확한 포인트에 잘 주사를 해주면 이 근육의 사이즈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머리카락에 가려가지고 이 사이즈가 줄어드는지 잘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주사를 맞고 예를 들어서 늘 쓰던 모자를 주사를 맞고 한 2달 후에 써보면 모자가 좀 헐렁해져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럴 정도로 이게 좀 줄어듭니다. 또 이게 네. 남성들 중에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랑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탈모를 많이 치료하잖아요. 탈모를 치료하다 보면 이제 탈모가 점점 심해지면 남자분들이 윗머리가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요. 네. 주저앉는데 여기는 주저앉는데 여기는 그대로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머리가 커 보여요. 더 옆으로. 아, 여기가 좀 발달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얼굴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계란형의 예쁜 얼굴이 탈모가 진행이 되면 남자들이 얼굴이 약간 사마귀 얼굴처럼 약간 변해요. 요렇게. 역삼각형처럼 좀 네. 밉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물론 탈모를 치료하는 게 1번이지만 이쪽에 측두근의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면 다시 얼굴이 약간 조붓한 느낌. 오. 마치 탈모로 넓어진 이마가 조금 좁아진 것 같은 느낌. 그렇군요. 그런 시각적인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저는 네. 사실 여기를 이렇게 근육을 좀 줄인다 이런 개념은 좀 생소하긴 한데.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네. 모르세요. 네, 여기도 모르시고.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어때요? 저희 병원엔 많아요. 저는 그렇군요. 그쪽을 예전부터 많이 치료를 해왔기 아. 때문에 저는 그쪽 부분을 많이 치료합니다. 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큰 분들은 또 이제 그 무게가 이 안쪽에 뭐 그 지방이라든가 무게가 좀 묵직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 같은 걸 좀 넣어가지고 실 리프팅으로 그 무게를 조금 끌어올려주면 얼굴의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아나게 되죠. 아래쪽으로 쏠렸던 컨트라스트가 위쪽으로 좀 올라가게 되니까 조금 더 얼굴이 입체감 있고 약간 조붓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선생님, 네. 저 궁금한 게 사실 네. 실리프팅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네네. 이게 어떻게 시술 받는 건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실 리프팅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크게 실은 2가지가 있습니다. 돌기가 달려있는 실이 있고요. 네. 돌기가 없는 실이 있어요. 돌기가 달려있는 실은 피부 안쪽으로 실을 집어넣어서 피부 안쪽에 특수한 구조물, 우리가 그 스마스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요. 얼굴에 표정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그 층이 있어요. 피부 안쪽에. 그 층에 돌기를 걸리게 해가지고 위로 좀 끌어올려서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피부 속으로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넣는 과정이 피부 속으로 뭐를 넣는다 그러면 막 또 크게 째고 막 수술 아닌가?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요즘에 굉장히 그게 발달을 해가지고요. 실이
아주 가느다란 캐뉼라라고 하는 특수한 바늘에 이렇게 꽂혀 있어요. 바늘을 살짝 삽입했다가 바늘을 빼버리면 실만 남아요. 아, 칼로 째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리고 뭐 부분 마취 네, 부분 정도만 하면 마취로 되는 충분히 거예요? 가능합니다. 아, 네, 네. 그런 식으로 돌기가 달린 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돌기가 없이 밋밋한 실이 있어요. 그런 실들은 어디 넣어서 끌어올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 얼굴에 어떤 피부의 어떤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탄력이 좋아지면 그 고무줄이 이쪽이 짱짱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약간 딸려 올라가는 게 있어요. 아. 그런 그 돌기가 없는 실도 특정 부위에 우리가 해부학적 구조를 따라서 잘 집어넣어주면 그쪽으로 살짝 딸려 올라가면서 리프팅이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수술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면서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면서 좀 자연스러워. 네, 조금 자연스럽게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실 치료의 장점이죠. 근데 이제 그 실 치료의 단점이라고 하면 네. 시술을 하자마자 얼굴을 바로 거울을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 어우, 너무 많이 좋아졌네. 근데 치료를 하고 한두 달 지나서 보면 네. 아, 예전하고 비슷한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약간 슬라이딩 다운 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 네, 그러니까 수술은 아예 꼬매 올려서 그 고정시키는 남는 살을 잘라버리고 아. 꼬매버리고 하니까 네. 그런 슬라이딩 다운 같은 느낌이 나타나는 게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음. 근데 이제 실은 아무래도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흘러내려도 시술하기 전보다는 물론 좀 좋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그럼 한 어느 정도 효과가는 가는 이제 뭐 거예요? 어떤 실을 이용하느냐, 네. 실도 뭐 좀 가는 실도 있고 굵은 실도 있을 테고, 실을 뭐 예를 들어서 한쪽 얼굴에 뭐 한 서너 개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0개, 20개를 넣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런 여러 거에 개를 따라서 넣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지속 기간이나 그런 것들은. 아. 그래서 그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아, 1년 정도? 네. 근데 이제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리프트업 돼서 올라가 있는 거를 느끼는 건 1년이지만 네. 1년이 지났어도 그 만약에 그분이 그런 실치료나 그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노화가 되는 거랑 리프트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노화가 돼서 물론 다시 처음 리프트업을 한 것보다 약간 내려간 것 같지만 그래도 얼굴은 더 좋아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1년 정도지만 그 뒤에도 어쨌든 네네네.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실은요, 선생님, 계속 그냥 노가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지는 예전에는 거예요?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잘 녹지 않는 실을 썼어요. 음. 뭐 프롤린이라든가 하는 그런 실을 썼는데 요즘에 쓰는 실들은 PDRN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심장 같은 거를 수술할 때 쓰는 봉합사를 이용하는데 다 녹아서 없어져요. 아, 네, 그렇군요. 다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안 녹는 실을 써야 오래 가는 거 아니냐? 네, 오래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안 녹는 실을 써도 결국은 그 안에 돌기가 이게 무슨 저 철사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약해져요. 아, 슬라이딩 다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역할도 못 하는데 괜히 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안 녹는 실은. 그러니까 요즘에 녹는 실이 있어서 훨씬 더 편하게 의사들도 편하게 시술 받으시는 분들도 조금 마음 편하게 그렇게 시술을 할 수가 있죠. 조금 안전하네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거. 그렇죠. 그렇게까지 뭐 실 네. 크게 네, 네. 뭐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시술하고 나서 한동안은 약간 이물감이나 통증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네. 이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 얼굴이 큰 이 머리통이 큰 분들은 뼈가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해드린 이 측두근이 커져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특히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식사하시거나 그럴 때 여기가 불뚝불뚝 움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측두근 보톡스를 이용해서 사이즈를 줄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봅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사진에 보면 저기 지금 보이는 부분이 다 근육인 거예요? 그렇죠. 그 보면은 네. 이분이 여기가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네. 있어요. MRI로 봐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게 뼈가 아니라 근육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분도 보시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죠. 네,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줄여주면 전체적으로 얼굴 사이즈가 자, 요 부분 요만큼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요 부분은 요만큼 모발이식한 것 같은 효과예요. 오. 얼굴 사이즈가 조금 좁아지는 줄어드니까. 거죠. 네.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약간 측두굴도 조금 줄어들었고요. 처음에
이런 데도 조금 줄어들고 그럼 얼굴이 처음부터 조금 작아지는 느낌. 작아지고 되게 인상도 좀 네, 부드러워 조금 보이고. 조못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 나게 되죠. 그러네요. 네. 진짜 확실히 선생님 여기만 줄어든 게 아니라 여기도 같이 위도 줄어드니까 조금 줄어드니까. 더 효과가 좀 있어 보이는 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 조금 골격이 원래부터 좀 억센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크다기보다 골격이 좀 억세 보여가지고 이 광대가 막 발달해서 광대가 크고 뭔가 이렇게 억세 보여서 조금 인상이 부드러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윤곽이 고민이실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보통 이게 얼굴이 억세고 광대가 크다. 그러면은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광대뼈를 그렇죠. 잘라내야겠다. 네, 네.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된 말로 뼈를 치고 싶다. 쳐내야 된다. 네. 그렇죠? 광대를 쳐야지.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이렇게 드라마틱한 정말 변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수술이 필요할 거고 수술이 정말 효과적일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 안면거상술 수술 장면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뼈 수술은 그거에 100배 무서워요. 그것도 너무 무섭던데요. 선생님. 뼈 수술 100배 무섭습니다. 100배 무섭고 뼈 수술 이렇게 보통 광대를 치면 턱을 같이 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뭐 한 달 정도 뭐 입도 이 치아도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고정해놔서 유동식을 막 뭐 한 1, 2주 이상 유동식 먹어야 되고 엄청 어려운 수술이고 뭐 전신 마취하면서 가끔 가다 마취 사고 뭐 얘기도 있죠. 언론에서 그렇게 좀 무서운 수술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 변신을 만들어 드리진 못하지만 네. 그 억센 광대를 우리가 제가 하는 방법으로 이 억센 광대를 줄이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높은 산 아래에 골짜기가 깊으면 골짜기를 조금 채워주면 채우는. 네, 마치 산이 좀 낮아진 것 낮아 같이 보이는 느껴지는 것처럼. 그게 어떤 시각적인 착각을 조금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억센 광대가 있는 그 위에 이렇게 되게 광대가 억센 분들은 관자놀이가 꺼져 있어요. 아, 그리고 그 관자놀이 쪽 네. 그리고 이 억센 광대 아래쪽, 이 광대 아래 이쪽에 옆광대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대뼈 아래 이렇게 꺼지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그 자리를 필러를 이용해서 조금 채워주는 거예요. 아, 네. 예, 물론 뭐 지방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사파 중에서도 네.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사파잖아요. 네네. 주사파 중에서도 지방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필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또 나뉘나요? 네네. 지방 이식파가 있고 필러파가 있는데 저는 필러파예요. 아, 필러파. 네, 네. 네, 저는 필러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진리고 뭐 무조건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제가 선호하는 게 이거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네, 드려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방향에서 편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임소피아 님이 네.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그 필러를 이용해서 제가 필러를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 제가 어떤 그 미용 시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사라져 주는 게 좋은 미용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이런 거를 집어넣거나 했을 때 이게 영구적으로 남는 거는 혹시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또 그만큼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좀 그래서- 더 리스크가.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대개는 요즘에 많이 쓰는 히알루론산 제대로 되는 필러는 대략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대부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사라져 주는 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방 이식보다 필러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방 이식은 해놓으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내 거예요. 자기 지방을 넣기 때문에 내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나와 함께 늙어요. 아, 같이 늙는다? 그렇죠. 나와 함께 아. 늙어요.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하신 분들이 어렸을 때 지방 이식을 해서 얼굴 살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통통하게 지방 이식을 하고 오랫동안 남고 아주 좋죠.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가 됐을 때 그 지방이 내 피부가 처지면서 같이 처져 내려가요. 아, 그렇군요. 네, 나와 함께 늙는다. 그럼 오히려 더 처져 그렇죠. 보일 수 그래서 있는 거죠? 가끔은 지방 이식을 하시고 나서 예전에 지방 이식한 게 그게 여기 이쪽에 지방 이식한 게 내려와서 팔자주름이 더 심해졌어요. 아, 혹은 이게 내려와서 이쪽 아래에 볼살 처짐이 더 심해졌어요. 아, 이걸 없앨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군요. 오히려 또 영구적인 게 좋기도 하지만 또 그런 네네네. 부담이 있을 수 근데 있을 이제 것 필러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있다 없어져 주잖아요. 네. 항상 봐서 제일 그분한테 이쁠 자리에 그냥 주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처져 내려왔으면 좀 더 위쪽에다 주사해드리고
그래서 저는 필러를 훨씬 더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네. 네, 그때 좀 이렇게 네, 네, 네. 맞춤으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이렇게 억세 보이는 분들, 광대를 물러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무서우니까 네. 그 아래쪽에 꺼진 부분 그리고 그 위쪽에 꺼진 부분을 필러로 조금 채워주고요. 되게 이렇게 이 광대가 역광대가 크신 분들이 광대가 앞에까지 같이 커요. 그러면서 이 역광대가 확 튀어나오면서 이 눈 밑에 요쪽은 조금 꺼진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여기도 필러로 살짝 채워주면 전체적으로 조금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드리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역시 사각턱 근육이 또 센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광대도 세고 사각턱 그러면 그 부분은 보톡스를 가지고 보톡스로 또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드릴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전반 이런 정도로만 조절을 해도 굉장히 인상이 많이 부드러워져요. 또 다음 예는 이런 분들이 있겠죠. 네. 살이 없는 분들, 어, 얼굴 살이 빠져서 아주 홀쭉하신 분들. 좀 급격한 다이어트로 그렇죠. 인해서 조금 그렇죠. 홀쭉해지신 분들. 네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그쵸, 전후가 맞아요. 나오는데 다이어트 후에 아주 예뻐진 분들도 있지만 다이어트 하시고 나서 뭐 건강한 몸을 얻었지만 얼굴은 촌농처럼 그쵸. 흘러내렸다. 맞아요. 뭐. 그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이런 같아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특히나 이게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다이어트를 해도 예를 들어 20대, 30대 초반에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에서 줄어드는 거에 맞춰서 우리 피부도 같이 잘 줄어들어요. 예쁘게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가 돼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진짜 다이어트 후에 피부가 촌농처럼 흘러내리는 네, 그 뭐 몸은 젊은이가 됐지만 얼굴은 오히려 더 뭐 한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 그 윤곽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의 치료의 핵심은 필러예요. 필러. 볼륨을 채워넣는 거죠. 그래서 살이 빠지면서 쑥 들어가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볼 쪽이라든가 네. 네, 아니면 이런 앞광대 쪽 여기? 꺼지는데 네. 네, 그런 데들을 필러를 가지고 볼륨만 좀 채워줘도 굉장히 좋은 윤곽의 그 부드러운 윤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볼륨을 채워주는 게 단순히 그 부분에 이렇게 그 볼륨을 채워서 탱탱해지는 것만 아니라 요 부위에 볼륨을 채워주면요 팔자주름도 좋아져요. 그래요? 여기를 채웠는데 왜 여기까지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3D로 생각을 해야 되고 회복적인 네, 구조를 네. 생각해야 된다는 게 이 팔자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요쪽이 꺼지는 이유도 있지만 이 위에 살이 내려오면서 꺼지는 게 있어요. 자, 근데 풍선을 생각해 보면 요쪽에 풍선이 쪼글쪼글 내려와 있어요. 네. 요쪽을 팽팽하게 채우면 풍선의 어떤 표면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올라가겠죠. 올라가나요? 네. 아. 그런 식으로 이쪽을 좋아지게 함으로써 팔자주름이 약간 좋아지게. 네. 그렇군요. 팔자주름뿐 아니라 입꼬리 옆에도 살짝 올라가면서 입꼬리나 이런 부분도 좀 좋아지게. 여기 턱은 뭐예요? 그리고 요 턱도 이렇게 조금 살이 꺼지면서 턱이 약하게 같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쪽도 우리가 필러를 채워줌으로써 턱의 윤곽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렇군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네. 왜 V라인 주사, 뭐 윤곽 주사라고 네네네. 하는 게 턱에다가 이런 아, 필러로 놓는 건가요? 아니요. 그 윤곽 주사라고 흔히 네. 알려진 거는 네네. 그건 지방분해 주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 그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네. 그 부분은 뺐는데 네. 이렇게 처진 부분들 중에 지방이 많이 처진 분들이 있어요. 지방이 처지고 이중턱, 턱살이 고민인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지방을 녹이는 윤곽 주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윤곽 주사에 대해서 좀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20대 날씬한 여성, 우리 정진희 PD님 같은 분들이 윤곽 주사 맞아도 효과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왜냐하면 정진희 PD님이 더 날렵하고 싶다고 해도 네네네. 사실 여기가 윤곽 주사는 지방에 대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방 때문이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골격이라든가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네. 약간 뭐 아주 샤프한 V라인보다는 조금 무딜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별로 얼굴 살도 없는 20대 여성들이 윤곽 주사를 많이 맞으러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맞고 나서 친구들끼리 얘기하죠. 효과 조금 본 것 같아. 근데 사실 엄밀히 따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토포그래피라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네. 제대로 효과를 본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그냥 주사를 맞고 주사를 맞으면 많이 붓거든요. 주사가 붓기가 빠지면서 부었던 모습보다 빠진 모습을 보면은 좀 줄어드는 빠진 것 것처럼 같은데. 느껴지는 네. 거군요. 근데 대개는 그런 그 지방을 줄이는 것보다도
이 얼굴의 라인, 처지게 하는 이 근육들이 입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 입 주변에 근육을 조절함으로써 오히려 더 날렵해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살이 없는 분들은. 물론 살이 많고 정말 네네. 처짐이 있고 지방이 묵직한 분들은 그런 윤곽주사, 지방을 녹이는 주사가 효과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 보톡스를 제가 가끔 맞거든요. 뭐 네.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맞으러 가는데 네. 그러면은 그게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들이 네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한번 같이 맞아볼까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도 맞아보진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물론 물어보길 잘했네요. 물론 그 보톡스를 이용해서 여기 사각턱뿐 아니라 요 턱선의 라인을 조절할. 저는 이 턱선의 라인 쪽에 보톡스 많이 놓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이 보톡스를 왜냐하면 입 주변에 제가 그거는 뒤쪽에 슬라이드를 가지고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입 주변에 근육이 많이 이렇게 얼굴 모양을 좀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많이 놓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윤곽 주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우리 PD님 같이 날씬한 젊은 여성들 사실 별로 효과 못 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윤곽 주사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지방분해 주사는 상품명은 얘기하면 안 되죠. 상품명 네. 이야기하셔도 되나요? 될 것 네.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윤곽 주사, 지방분해 주사는 허가를 받은 거는 벨카이라라는 약이 유일한 약이에요. 아, 벨카이라? 네, 벨카이라라고 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그게 유일하게 허가를 받은 약이고 유일하게 허가가 입증된 약이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그 윤곽 주사라고 하는 것 중에 제대로 어떤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아주 딱 인정을 받은 약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의사들이 조금 나름대로 그 약을 믹스해서 아, 지방 분해에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약들을 믹스해서 주사를 놓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간혹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그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네. 화장품 성분의 지방 분해 성분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를 조금 주사하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윤곽 주사라는 걸 조금 조심해서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상품명을 확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벨카이라라는 약을 주사 맞기는 쉽지 않습니다. 벨카이라는 왜요? 약이요. 엄청 비싼가요? 너무 비싸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아, 비싸고요. 그런가요? 너무 비싸고 저도 저희 병원에서 벨카이라 시술을 하고 싶은데 네네. 약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좀 만약에 보톡스랑 이렇게 묶여 있고 요런 네네. 거는 그런 거의 네네. 확률이 네네. 굉장히 적다. 없습니다. 아마 그렇군요. 벨카이라를 한번 제대로 맞으시려면 이 턱 라인에 이런 데 제대로 맞으시려면 한 번 맞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을 거예요. 그래요? 네,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을 거고 네네. 그렇게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주사를 맞으면 아마 PD님 한 2주는 방송 못 하실 겁니다. 아, 그냥 안 맞을래요. 붓기가 많이 심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그거는 진짜로 지방분해 효과가 입증이 돼 있어요. 아, 그거는 정말 제대로 허가를 받은 네네. 그런 약은 그거라고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턱선에 제가 보톡스를 놓는 이유가 턱의 윤곽이 망가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표정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표정을 보시면 입꼬리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 표정, 은근히 이런 표정 많이 짓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때 입꼬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턱이 좀 말려 올라가는 턱 근육이 조금 울퉁불퉁해지는 이런 표정. 네. 근데 이게 제일 두드러지는 분들이 약간 돌출입인 분들, 턱이 약간 뒤로 밀린 분들, 그런 분들이 이 표정이 잘 나오고 요 근육이 세져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요 턱 라인이 조금 울퉁불퉁 무너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분해 주사를 맞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네. 이건 이 안 좋은 표정을 짓는 이 안쪽에 작용하는 근육의 벡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근육이 문제군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오히려 그 지방분해 주사, 윤곽 주사보다는 보톡스를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사실 PD님도 약간 이쪽은 해당이 돼요. 그래요? 어떻게 저는 어떻게 하면 정 되나요? PD님도 옆에서 보면은 네. 턱의 각도가 네. 턱이 약간 15도 정도 앞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약간 정 PD님 들어갔죠? 네, 약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돌출입이거든요. 저 맞아요. 네, 돌출입인데 예쁜 돌출입이죠. 아니에요. 아름다운 저 돌출입. 사실 교정을 네. 제가 했는데 네네. 이게 점점 약간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 고민이에요, 선생님. 근데 딱 그걸 캐치하셨네요. 약간 돌출입인 분들이 이게 잘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PD님도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턱 근육이 많이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턱 끝에. 근데 그래요? 그게 본인들은 잘 몰라요. 몰랐어요, 저는. 왜 모르냐면 네. 자기가 거울 볼 때는 부드러운 얼굴로 거울을 쳐다보거든요. 그쵸, 뭐 거울 이야기하면서 보면서 얘기하거나 말하지 인상 쓰는 사람 않으니까요. 없잖아요. 네. 그때 근육이 풀려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너무 근육에 신기해요. 문제가 있다는 거를 대부분 잘 몰라요. 지적을 해드리고 그걸 같이 거울 보면서 이렇게 네. 보여드리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보톡스를 가지고 조금만 조절을 해드려도 마치 이 돌출입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 느낌? 턱이 약간 무턱인 분들이 약간 나오는 느낌? 네. 그러면서 이 울퉁불퉁한 턱 라인이 조금 좋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타나요. 그렇군요. 사실 네. 별거 아닌 것 같은 너무나 흔한 보톡스지만 네. 어느 부위에 어떤 벡터를 생각해서 주사를 놓느냐에 따라서 이런 윤곽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 사실 네. 저는 여기다가만 보톡스를 맞을 생각을 했지 그렇죠. 여기는 뭐 전혀 생각도 안 해봤었거든요. 그 내가 이 근육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를 좀 보고 싶으면 거울을 놓고 우리 어린아이들 제가 이 표정 잘 안 져요. 이 표정을 제가 자꾸 시범을 보이면 네. 제가 그런 표정, 그 근육이 발달될까봐 이 아, 표정 짓는 그래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네. 네, 이런 표정. 아, 네, 이렇게 입술을 내미는 그 표정을 찍으면 네. 자기가 요 근육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저는 많이 발달했나요, 선생님? 꽤 많이. 꽤 많이? 벌써 아니. 네. 그래서 아, 그걸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내밀어 보셔도 이 근육이 근데 그걸 내밀어 보면 이 근육이 발달하면서 입꼬리 같이 처지거든요. 그래서 요 근육과 요 턱의 입꼬리를 처지게 하는 요 라인 쪽을 조금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턱선의 윤곽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분은? 네. 이마 쪽 보시면 너무 팽팽하시죠? 네. 팽팽하고 좋으세요. 근데 제 생각에 보톡스 조금 맞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보톡스 보시기에? 조금 맞으신 것 같은 게 굉장히 팽팽하시고요. 눈썹이 약간 치켜 올라갔거든요. 네. 이마 보톡스 맞으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기도 올라가는 특징인가요? 네. 약간 보톡스를 맞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아까 얼굴에 비해서 위쪽에 비해서 너무 팽팽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떤가요? 여기가 확연하게 지금 너무 딱 처져 보여요. 있죠? 네. 처져 있고 요 턱이 조금 뭔가 근육이 발달된 것 같은 느낌이 나면서 네. 여기가 처지고 턱 라인이 조금 무디게 망가져 있죠. 네, 이 장관님 죄송합니다. 네, 제 장관님. 장관님 네. 사진을요. 죄송한데 이게 너무 언론에 제가 볼 때마다 이게 좀 느낌이 와가지고 이분 뵐 때마다 한번 치료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이렇게 아무리 보톡스 같은 거를 맞고 이 위쪽이 팽팽해도 이 아래쪽의 턱 라인, 이 윤곽이 좋지 않으면 전 사실 이 윤곽을 조금 보톡스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드리고 이 광대 밑에 여기 많이 꺼져 있으시거든요. 여기 조금 채워드리면 연세가 한 10세까지는 몰라도 7, 8세는 젊어 보이시지 않을까 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치료해드리고 싶다. 왜냐면 너무 매력적이시고 사실 되게 멋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조금 볼 때마다 이 아래쪽 하관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셔가지고. 그러네요. 선생님 말씀 네. 듣고 보니까 진짜 저도 여기 조심해야겠어요. 이런 분들도 이게 아주 유명한 이런 아재 용어가 있을 정도예요. 아, 그래요? 폴리티션 립, 폴리티션 친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정치하시고 하시는 분들 그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고민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입꼬리가 처지고 턱 근육이 발달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턱 근육이 발달하고 울퉁불퉁해지면서 입꼬리가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예 이런 용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물론 이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고 살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윤곽주사 맞으시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 네, 지방분해 주사도 효과가 있으실 텐데 요 근육들을 조금 약하게 해드리는 주사를 놔드리면 훨씬 표정이 좋아지시고 네, 국회의원 한 번씩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적의 표본이시라고 네. 네. 그런 댓글도 남겨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윤곽이 무너지는 경우 중에 이제 앞에 보여드린 뭐 얼굴이 크고 원래 억세게 생기고 살이 빠지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에 의해서 이제 윤곽이 좀 망가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트 쉐입의 사과 같은 내 얼굴, 네, 예쁜 사과 같은 얼굴인데 네.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트가 이제 거꾸로 된 하트 쉐입의 서양 배와 같은 그런 형태의 얼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 바뀌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윤곽 고민이 또 생기죠. 노화에 의해서. 그래서 그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윤곽 고민 중에 아까 이제 다른 살 빠지는 분들처럼 이게 조금 살이 찌신 분들도요. 연세가 드시면 관자놀이랑 광대 밑에 여기 역광대는 다 거의 예외 없이 좀 꺼져요. 그러니까 살이 찌신 분들이 요 아래쪽 턱살, 뭐 이 볼이 앞쪽으로 처지고 이런데 여기는 꺼져요. 근데 오히려 여기 살이 많으면서 여기가 꺼지면 산이 높고 골짜기가 꺼지면 더 두드러져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조절을 해드려도
마치 이쪽에 처진 살이 좀 좋아진 것처럼 네. 올라간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아까 제가 연세가 드시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 노화만 생각하시는데 피부 노화뿐 아니라 그 골격부터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조금 젊은 20대 여성의 골격이에요. 네. 70대 여성의 골격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바뀌어요? 네, 이렇게 뼈가 많이 바뀌어요. 아, 그렇군요. 그 TV에 보시면은 우리 너무 예쁜 아름다운 연예인들 있어요. 나이가 50대인데도 피부가 너무 좋고 닮고 싶다 저 사람 뭐 그런 연예인 분들 있잖아요. 이영애 그렇죠. 이영애 씨 네. 뭐 아니면은 저는 김희애 씨 팬이거든요. 아, 김희애 씨, 네. 저 김희애 씨 너무 좋아해요. 네. 네. 너무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너무 아름답고 굉장히 기품 있어 보이고 네네. 너무 좋으시거든요, 김희애 씨. 근데 김희애 씨도 아마 그분들은 직업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그런 미용이나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하시고 그런데 물론 굉장히 이영애 씨, 김희애 씨 다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아름답고 나이보다 젊어 보이시지만 20대로 보이나요? 20대까지는 그렇진 조금, 않잖아요. 네. 그죠? 저는 김희애 씨 너무 제가 팬인 네, 내 네. 입장에서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40대 초반 정도? 40대 그 초중반. 정도? 네, 네. 그 정도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사실 그분들의 피부의 질감이나 그런 것들은 너무 좋아요. 아마 20대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피부 질감이 좋고 관리를 잘 하시는데도 어쨌든 나이가 좀 보이는 이유는 바로 골격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슬퍼요, 선생님.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그쵸? 변화죠. 네, 네. 어쩔 수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이 노화 치료는 가끔 보면 이 노화 치료를 너무 나이가 드는데도 그 나이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20대랑 경쟁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제가 예전에 뭐 연예인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네. 뭐 누가 그분한테 이렇게 미용하시는 분이 이제 헤어 뭐 미용해 주시면서 기분 좋으시라고 그분은 이제 50대였는데 너무 아름다우세요. 30대 같으세요. 했더니 네, 네. 화를 버럭 내셨대요. 내가 왜 30대로 보여? 20대로 보이지. 이랬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건 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 노화 치료의 목적은 20대랑 경쟁하려고 30대랑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으로 예쁘게 나이 들어갈까? 그게 우리 노화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네네. 그거를 좀 강한 인상으로 조금 너무 뭐 억세 보인다거나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상으로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네. 그게 우리 노화 치료 의 핵심이죠. 부드럽게. 네, 제가 윤곽 치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고요.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골격뿐 아니라 또 이렇게 젊은 여성의 얼굴의 근육과 지방의 모양이에요. 네, 조금 나이가 드신 노화가 된 여성의 근육과 지방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속에서부터 바뀌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의 최종 결과가 얼굴에 어떤 바뀌어진 피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이 피부에 써마지, 울세라, 슈링크를 아무리 해도 제가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어떤 달라지는 근육의 형태. 왜냐면 안 좋은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인상을 쓰고 혹은 고집스럽게 다른 사람을 막 평가하려는 표정을 짓고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게 그대로 얼굴에 다 그쪽 근육이 강화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게 맞는 말인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드릴 수가 만들어드릴 수 있죠. 있다. 근데 그게 네. 단순히 이제 피부 처짐만을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 안쪽의 변화를 좀 생각해서 변화를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얼굴이 윤곽이 망가지면서 이렇게 조금 달라지죠.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이런 턱선에 여기 이렇게 쪼글쪼글 처지는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강해지는 턱선이나 이런 부분 뭐 이렇게 꺼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라인을 보톡스를 이용해서 강해진 근육을 좀 약하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푹푹 꺼져 들어가는 라인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요쪽하고요. 입 옆에 요 부분 그리고 요 뼈 부분이 들어가요. 여기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처지는 것도 있지만 네. 여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지는 게 더 심해 더 보여요. 도드라져 보이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를 끌어올리는 것뿐 아니라 채워서 시각적인 착각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지는 건 그대로 놔두고 여기 꺼진 데만 채워줘도 마치 올라간 것처럼 네, 시각적인 네, 착각을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채우거나 할 수가 있고 각해진 사각턱 좀 약하게 할 수 있고요. 꺼져 있는 이 볼쪽과 관자놀이 나이가 들면 50대 이상이면 다 여지없이 그러네요. 꺼집니다. 여기가 더 나와 보이는 것처럼. 네네. 보이는 여기는 그러면서 광대가 더 커져 보여요.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얼굴이 동글동글 예뻤는데 나이가 들면서 광대가 커졌어요. 광대가 커진 게 아니고 여기가 꺼진 거예요. 들어가니까 네. 광대가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채워서 줄여드릴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는 커져요. 아까 얘기한 측두근이 더 강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약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얼굴을 조금 뭐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0대와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부드러운 인상으로 네네. 좋은 모습으로 나이가 들게 그렇게 네. 할 수 있죠. 네. 네. 아,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피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이 골격이 그렇죠. 문제니까 네네.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예쁘게 해주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이런 분들 이 일러스트 저희 와이프가 그려줬습니다. 네. 능력자. 집사람이 네.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필러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채울 수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을 채우고 조금 더 예쁘게 내가 좀 더 예쁜 느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팔자주름이나 혹은 이마 같은 데도 꺼지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채우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좀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치료한 분은 아니고요. 네. 그 외국 논문에 있는 사진을 제가 좀 인용을 한 건데 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광대가 있고 아래 여기가 꺼져 있죠. 네. 관자놀이가 여기가 꺼진 부분을 필러로 채웠더니 훨씬 윤곽이 좋아 보이죠. 훨씬 어려 보이시네요. 그렇죠. 진짜로. 훨씬 그리고 뭐 어려 보이는 것도 어려 보이지만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보이시고. 네. 그러니까 예쁘게 나이 그러네요. 들어가는 거, 예쁘게 나이 네네.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 노화치료의 목표. 제가 하는 노화치료의 목표가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거. 아, 네. 그러네요, 선생님.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채웠다고 해서 20대로 보이진 않죠. 네네. 그래서 절대로 우리 노화 치료를 하시는 분들 20대, 30대와 경쟁하지 마세요. 경쟁이 안 됩니다. 네. 경쟁하지 말고 본인 나이대에서 좋은 인상으로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이 들까. 자연스럽게 네, 예쁘게. 네. 네. 그거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자연스럽게 이쁘다 하고 이렇게 답변 주셨고 그 다음에 뼈 단위의 변형 폭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크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분도 이 있으세요. 뼈를 고치진 못해요. 근데 그 뼈 위에 뼈랑 비슷한 성분의 필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 뼈 위에 이렇게 그 꺼진 뼈 부위에 살짝 그 필러를 넣어줌으로써 네. 보완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뼈도. 그렇군요. 네, 너무 네. 신기하네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저 아까 궁금했는데 그 손으로 누르는 것도 효과가 있는지. 손으로 누르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락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림프액이라는 게 이렇게 저류가 될 수 있거든요, 얼굴에. 네네. 그래서 부종이 생기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붓기 같은 거를 네네. 조금 근데 개선. 네. 이 근육이 커지고 근육이 커져서 예를 들어 사각턱이 불어오르거나 측두근이 커진 부분을 누른다고 좋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근육은 누르고 자극을 주면 더 커질 수 있어요. 아, 오히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릴렉스의 느낌? 조금 이렇게 뭐 부종을 좀 빼주고 네. 편안하게 하는 느낌의 그런 경락이나 이런 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뼈의 사이즈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근육의 사이즈가 줄어든다거나 그거는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네네. 답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필러나 보톡스를 이용해서 윤곽을 조금 개선을 했을 경우에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요? 보톡스 유지 기간은 보통 보톡스 유지 기간 많은 분들이 6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어떤 부위에 주사를 맞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분이 그 부위의 근육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던 분이라 그러면 그 유지 기간이 한 2, 3개월 정도. 왜냐하면 그 근육을 계속 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보톡스로 근육을 조금 마비시켜놔도 그 근육을 계속 운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금방 다시 커져요. 그래서 그 지속 기간이 한 2, 3개월밖에 불과 안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평소에 그 근육을 많이 안 쓰는 분 같으면은 주사를 놓으면 한 뭐 6개월 이상, 7, 8개월 정도? 이상 뭐 그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 같은 부위의 보톡스를 여러 번 맞았는지 처음 맞았는지에 따라서 틀려요. 여러 번 맞던 연속적으로 여러 번 맞던 분은 그 부위의 근육을 강하게 쓰는 습관 자체가 좀 없어져요. 계속 약해져 있으니까 습관을 네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지속 기간이 좀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맞을수록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신 습관을 거죠? 잃어버리면서. 그래서 오.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처음 주사를 사각턱 보톡스 맞으신 분은 4개월 정도만 지나도 다시 커지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은 내가 한 2, 3년 반복적으로 맞았더니 안 맞은 지가 깜빡 잊어서 한 1년 안 맞았는데도 많이 안 커졌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뭐 한 1년에 한 번 이 정도 네네. 맞는데 그냥 맞다 그래도 보면 맞다 네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필러도 같은 필러를 어느 부위에 넣느냐에 따라서 또 효과가 틀려요. 지속 기간이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필러의 지속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뭐 팔자주름 같은 데는 조금 필러의 기간이 좀 짧고요. 같은 필러를 넣어도 이런 우리가 윤곽을 만드는 자리, 역광대나 관자놀이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팔자주름이 한 2배 이상 가요, 지속 기간이. 그러니까 부위마다 또 다르다. 이렇게 네네.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으실까요? 어릴 때는 오히려 조금 고민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목구비가 좀 뚜렷해지는 그런 케이스 그럴 수 있죠. 분들도 네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 연부 조직 같은 게 너무 이렇게 땅땅하게 흔히 얘기하는 젖살이 너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나이가 들면서 젖살이 좀 빠지면 오히려 이목구비가 더 또렷하게. 또렷해지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도 젖살은 빵빵하지만 귀엽고 예쁜 분이셨을 거예요. 포텐? 네. 네네네. 그래서 포텐이 터진 거죠. 나이가 포텐이 들면서. 이제 터진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질문 좀 받아볼게요. 20대 목주름 필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주름이냐에 따라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20대가 나이살 노화에 의한 주름은 안 생겨요. 20대는 사실은 20대 분들이 이 노화에 의한 주름은 대개는 세로로 이렇게 날이 쓰는 게 노화에 의한 주름이거든요. 20대 때 생기는 목주름의 고민은 가로 라인이 좀 깊은 분들이 있어요. 유독 핸드폰 많이 보고, 뭐 수그리고 자세 핸드폰 많이 때문에 보고 좀. 자세 때문에 혹은 원래 타고나기를 여기 고랑이 좀 깊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유일하게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러예요. 지금 네. 해필리 에버 애프터님이 가로줄이 너무 심하다고 네네네. 답변 주셨어요. 가로주름을 필러를 넣어가지고 조금 완화를 시켜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약간 개선을 만들어드리는 정도지 그걸 없애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조금 가로주름 깊은 주름을 조금 무디게 부드럽게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소리님이 필러 비용이랑 부작용도 좀 문의를 주셨어요. 이거는 너무 다르겠죠? 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차이가 부위나 있고요.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워낙 필러의 다르겠죠?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필러를 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제일 흔한 거 이제 멍드는 거, 조금 붓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고, 진짜 무서운 필러의 부작용은 혈관과 관계된 부작용. 혈관을 누르거나 막아서 생기는, 혈관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에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괴사가 되겠죠. 네. 심지어는 그 필러가 혈관을 따라서 망막에 그 영향을 주는 혈관을 막으면 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선 필러가 그러니까 얼굴 중에서 네. 그래도 여기는 좀 괜찮다라는 네네. 이런 부위는 어디예요? 그래서 가장 필러가 가장 이런 부작용에 좀 위험성이 있는 자리가 우리가 흔히 필러 하면 딱 생각나는 부위 어디죠? 여기. 팔자주름. 팔자주름? 네, 팔자주름과 콧대. 네. 이쪽이 그런 부작용이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있는 자리들. 그래요? 네, 조금 부작용이 그런 혈관 부작용의 가능성이 그래도 제일 높은 자리가 팔자주름, 콧대, 미간. 여기가 좀 그런 자리들이고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윤곽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했던 이런 역광대나 요런데? 뭐 턱라인 뭐 이런 자리는 오히려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는 자리. 네,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리들이죠. 그렇군요. 네. 오히려 윤곽에 관련된 부위는 괜찮다. 네네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10시에 또 방송이 있어가지고 네.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저 오늘 되게 진단받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술 없이 예뻐지는 안면 윤곽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그 유튜브 영상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댓글 달아주시면 또 원장님이 종종 들어와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방송도 끝까지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